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그 뉴욕인데요.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싸웠던 4년 전,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싸웠던 4년 전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참 뭘 보다가 지금 방송 시작하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그야말로 박빙이에요. 어떻게 될지가 정말 예측이 어려운 이제 시장 상황이다. 그 바이든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투표함을 열고 집계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에서 지금 일단 바이든이 졌습니다. 트럼프가 이겼어요. 플로리다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걸로 나오네요. 트럼프가 51% 정도고 바이든이 47% 정도로 약 40만 표 차이가 납니다. 40만 표. 근소하진 않네요. 40만 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긴 걸로 좀 나왔고 거의 뭐 집계가 끝났어요. 40만 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긴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미네소타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하네요. 미네소타에서 바이든이 우세하고 일리노이에도 우세하고요. 콜로라도 이런 데 우세한데 그러나 이제 그 북부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뭐 오하이오 이런 데서는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이기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트럼프가 이기는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기고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기고 플로리다를 이기면서 박빙의 승부로 플로리다를 이기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지금 애매해요. 지금 텍사스가 처음 출발할 때는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아마 우편 투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텍사스도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50%, 48% 정도로 약 1% 정도 텍사스 우세한 걸로 나오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우세한 지역은 뉴욕주, 미네소타주, 일리노이주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쭉 달려 있는 종목들이죠. 그 지역이죠. 뭐 뉴저지도 뭐 거의 뭐 뉴욕과 비슷하죠. 이런 쪽만 쭉 밑에 동부 해안 지역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동부 해안 지역이 그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죠. 이쪽만 강하고 물론 이 서부 해안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쪽은 아직 그 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표를 아직 시간이 안 됐죠. 가장 최대의 표가 가장 많은데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원래 그 민주당이 강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이 이길 거라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 생각보다도 트럼프가 굉장히 그 중부 지역에서 강하게 지금 대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오히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트럼프가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서부 해안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워싱턴 여기도 워싱턴이 있죠. 오레곤 뭐 이런 데서 좀 이기고 네바다까지 이겨야 될까 말까 참 애매하다.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애매하다. 애매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이제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봤죠. 바이든이 이제 전체 지지율에서는 바이든이 이긴 걸 봤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플로리다에서 뭐 박빙으로 져버렸어요. 또 텍사스는 초반엔 이기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좀 나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뭐 예를 들어 콜로라도라든가 미네소타, 일리노이, 뉴욕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죠. 뉴욕 이쪽 동부 지역은 원래가 이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그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기는 걸로 봤고 그렇다면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화당이 강했던 지역, 민주당이 강했던 지역을 봤을 때 그때 당초 상황하고 크게 바뀐 거 없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잘하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지금 뭐
박빙으로 지금 바이든이 이길까 이러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도 빼앗길 수 있겠다. 거의 99%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거의 뭐 250만 7천 대 250만 4천 표, 3천 표 차이란 말이죠. 그 위에 버지니아도 버지니아는 거꾸로 됐나? 이거 뭐 버지니아는 거꾸로 됐나요? 조 바이든이 100만 표, 트럼프가 130만 표. 오히려 조 바이든 잘못 표시되네요. 이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초반에는 바이든이 이제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우편 투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역전당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알 수 없다. 콜로라도도 이제 현재까지 바이든이 우세한데 이거는 콜로라도는 되겠네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57대 41인데 지금 개표한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겠다. 네. 야, 참 어렵다. 그죠? 어렵다. 정말 어렵다.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누가 승리한다라고 예측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래 이제 공화당이 이제 중부 농촌 지역에서 우세하고요. 민주당이 이 해안 지방, 그러니까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에서 이제 우세하죠. 근데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이 인구가 많은데, 인구는 많지만 이제 선거인단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모으면은 농촌 지역에서 좀 우세한 쪽이 좀 유리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득표수에서는 바이든이 서부의 인구 밀집 지역, 동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우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대의원수 확보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정말 박빙이다. 박빙이다 그랬는데 정말 박빙이네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만 압도적으로 이기고, 다른 쪽에서는 참 애매하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결과가 어찌될지는 가봐야겠다. 지금 이제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또 종목의 흐름은 바이든이 꼭 이긴 것처럼 나와요. 지금 이제 지수는 16포인트에서 2359까지 왔고, 또 종목들도 바이든이 선호하는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바이든의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확보된 대의원 수는 바이든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모양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2200억을 매도 중이고, 또 코스닥에서 700억을 매도 중이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트럼프 당선을 싫어해서 파는 거라면, 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바이든 당선이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제 기관들은 13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자제하는 편이고,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현재 1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지수의 장중 모양은 좋아요. 지금 오늘의 고점을 거의 근접하는, 오늘의 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양 만들고 있다. 장 초반에 현재 이렇게 올랐던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일단 흐름 자체가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되면은 이제 지수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지수가 현재 61선과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의 갭상승이 나왔죠. 어제도 갭상승해서 깔끔한 양봉, 오늘도 갭상승해서 깔끔한 양봉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갔다가 상단까지 2450까지 가는 기로에서 오늘 여기를 돌파해서 양봉이 나온다면 절반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절반을 확보했다는 게 나오니까,
요대로 쭉 몰아붙여서 양봉 한 20한 5포인트까지 올라가더라도 내일 또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 하는 점에서 지수의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선거 결과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고, 지수의 흐름 자체는 지금 뭐 괜찮은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가 뭐냐면, 신루타 종목이다. 신루타 종목. 신루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루타 종목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종목, 파괴적 혁신, 시대의 용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2차전지가 결국 시대의 영웅주고 또 전기차가 시대의 영웅주고 플랫폼이 시대의 영웅주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리바이벌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리바이벌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카카오뱅크 실적에 관해서도 나왔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 카카오 게임이나 카카오뱅크를 다 아울러서 나오는 것이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21선 이평선 공략을 시도 중인데 차트 모양이 좋아요. 차트 모양이. 왜 차트 모양이 좋다 그러냐면은 일단 121 이평선까지 밀려났지 않습니까? 많이 밀려났죠. 또 밀려나는 모양 자체도 전형적인 조정의 모습. 아주 작은 파동으로 찬찬히 내려온 모습. 이렇게 찬찬히 연봉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121선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양봉 강하게 나오고 이제 다 내렸다는 얘기죠. 다시 밀렸는데 또다시 3일 동안 양봉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돌파만 하면 20일 돌파만 하면 반전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반전이 한 번에 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 20일을 돌파했다가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60일을 돌파했다가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갔다가 밀리고 또 돌파했다가 밀리고 하면서 매물을 꾸준히 소화해야 그래야 이제 전고점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고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38만원대 돌파가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2만원대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확실히 바닥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좀 이릅니다. 그런데 모양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아직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탈출의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전략은 그냥 분할 매수다. 카카오는 시대의 영웅주, 파괴적 혁신을 갖다 선도하는 기업이고 플랫폼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략은 돈 좀 있을 때 살 거 없을 때 그냥 꾸준히 모아놓자. 꾸준히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 여러분의 팔자를 고치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카카오 네이버는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의 역전의 계기, 역전의 용사, 팔자를 고치는 종목, 확실한 종목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하고 전기차 종목인데 어제 제가 2차전지는 확실히 좀 얘기를 했죠. LG화학을 비롯해서 왜 이 종목이 좋은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유튜브 녹화가 잘 안 됐다 그래요. 말이 안 나왔다 그럽니다. 유튜브. 제가 유튜브 어제 녹화돼서 말이 나온 것까지 확인을 안 했네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 보니까 LG화학이 이제 확실한 바닥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이 불가피했죠. 하락이 불가피한 차트였죠. 왜 하락이 불가피했냐면은 그전 금요일 날에 물적 분할이 결정이 되고 금요일 날 주가가 확 내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개발학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발학 출발하고 또 매물이 더 나왔어. 이런 모양이면 그냥 되게 밀리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에서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LG화학은 이번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매물 다 소화가 됐다. 이런 얘기랍니다. 매물 소화됐다. 그리고 어제 이제 21 이평선을 간통해 버렸고 오늘 갭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고 확실하게 매물이 다 소화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뭐 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안 걸리든 간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LG화학의 바닥은 60만원이고 앞으로 이제 70만원대를 돌파하는 70만원대 돌파가
신호탄이 되겠죠. LG화학의 2차 상승의 파동의 신호탄 70만원 돌파. 여러분들은 70만원 돌파할 때 물량 좀 실어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량을 좀 실어라. 70만원 돌파할 때 물량을 좀 실어라.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삼성 SDI는 이미 하락 추세 라인의 돌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파 때 물량을 실른다는 것은 제희리브모의 전략이죠. 이렇게 돌파할 때 물량 좀 실어라. 어제 돌파하고 그저께 사실은 이제 그저께 지난 그 30날 돌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월요일 날도 괜찮았고 어제 화요일 날 확실히 돌파 나왔고 오늘은 추가 상승이니까 SDI도 확실히 돌파됐다는 얘기죠. 확실히 돌파된 종목은 그 다음엔 주가 쭉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급 좋았고 괜찮다라는 것이고 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이노베이션도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이제 21일 이평선 돌파가 남아 있는데 오늘도 보면 망치 모양 만들면서 아래 꼬리 단 그 망치 모양 음봉이라 하지만 이런 모양 만드니까 요것도 이제는 거의 하락 마무리 되는 거 아니냐. 21일만 극복하면 됩니다. 21일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었는데 이제 21일 극복하면 돼요. 20일 맞고 떨어진 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 돌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돌파 시도만 성공한다면 배터리의 미래 비전을 가진 이노베이션이 지금은 정일 쪽에 그 실적 부진으로 좀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 급상승의 선두에서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냐. 한번 급등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이노베이션. 그리 보시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2차전지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의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올라가는 중이죠. 주가가 그냥 쉼없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노베이션은 이제 요 자리 정도가 중요합니다. 요 자리 한 15만원짜리 요 자리를 돌파해야 되니까 그 자리 돌파를 하는 것을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 잠시 좀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쭉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는 중이다. 그렇게 15만원대 돌파 에코프로비엠 이제 그런 모습이 다른 종목들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현대차는 자동차에서도 실적 좋더라. 그냥 기존의 자동차에서도 괜찮아. 실적 좋고 그냥 자동차 실적만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현대차는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 테슬라하고 포드랑 짬뽕해 놓은 거라 그럴까요? 포드하고 테슬라를 합해 놓은 기업이다. 실적도 좋은데다가 테슬라의 미래차 개념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60일 돌파해서 20일 돌파 직전에 있는데 좋아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 더 좋을 텐데 바이든이 이제 확실하게 그린 뉴딜 쪽으로 좀 밀어붙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은 급증하고 있고 중국은 원래 전기차가 많이 팔렸고 중국은 전기차 시장의 원조격이고 올해부터 유럽에서 전기차가 무지하게 팔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미국은 전기차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 회복되려면은 바이든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봤는데 지금 바이든이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로 가고 있고 2차전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기차 2차전지의 시대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하고 전기차, 특히 현대차, 그다음에 만도, 자율주행차, 만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매수한다. 돈 생길 때마다 매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지만 아직은 신용 투자를 할 때는 아니죠. 신용 투자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방어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북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대북주 애매하죠. 근데 지금 대북주가 급등하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이제 동부전선에서 진돗개가 발령돼 가지고 누가 한 명 내려온 모양이에요. 내려온 모양인데 그렇고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북 정책이 새롭게 좀 바뀔 거예요. 대북 정책이. 그래서 대북 정책이 새롭게 바뀔 텐데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그냥 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좀 단점이야.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보다도 대북 관련해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는 게 북한 대북조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대선 때문에 대북 정책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단절됐던 또 남북 간의 대화도 단절됐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되는 대로 바이든이 되면은 사실은 남북 간의 대화는 묵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에 민주당은 그냥 뭐 간망하는 전략이었죠.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접촉하는 전략이 아니라 간망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처럼 막 쪼고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그래서 그 누가 되더라도 북한 문제는 좀 풀려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들은 제가 좀 선거 끝날 때까지 좀 참아보자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참아보고 있는데 지금 대하TI를 비롯해서 결국 대하TI가 대장이죠 항상. 자, 대하TI가 주가가 바닥에서 탁 튀어 올라오는 모습 관심 있게 좀 보자. 대하TI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아난티죠. 항상 아난티도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켜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일신석재니 뭐 쭉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선거 끝나고 북한과의 문제 요거는 어쨌든 한국과 북한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미국이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과 북한이 뭔가 이제 긴장 완화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다른 나라에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정책을 쓰지 않겠냐. 남북 간에 먼저 긴장 완화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북한의 개방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래서 뭐 다른 나라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대 한번 해보자.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방 국가가 이제 북한이니까 북한도 개방되기를 기대해보자. 민주당 정부에서 쿠바도 거의 개방이 됐잖아요. 근데 쿠바가 개방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북한인데 쿠바의 개방과 더불어서 북한도 개방될 수 있는 트럼프가 되든 또 이제 민주당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공략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민감주는 뭐 다 아시죠? 여우가 주장하는 경기민감주 그것도 쭉 보유하면 됩니다. 경기민감주는 급등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한테 크게 적어도 따블은 난다. 아무리 안 가도 경기는 회복되는 것이고 경기 회복될 때 소재주, 뭐 철강주, 케미칼주, 뭐 은행주 이런 것들은 따블은 난다라는 개념으로 꾹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고 내일 제가 공방이니까 내일 공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